자, 랭크 13, if가 있는 가정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정법의 개념부터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가정법의 반대를 우리가 흔히 직설법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직설법과 가정법을 비교해서 설명을 굳이 하자면, 직설법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거예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가정법은 그건 뭐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게 아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있는 걸 없다고 말한다든지, 없는 걸 있다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반어적으로 혹은 반대로 말을 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 가정법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면 if,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것이 가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법에 꼭 if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if가 있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결국은 if가 없는 가정법도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가정법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if가 아닙니다. 가정법으로 표현을 할 때 if가 많이 쓴다는 것 뿐이지 if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무엇을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거냐? 그래서 가정법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해 두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불화, 변태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정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자, 불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겠죠. 거짓. 가정법은 그 내용이 거짓입니다. 즉, 인데 아니다 말을 하고, 아닌데 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다 뭐죠? 거짓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거짓입니다. 가정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변태라는 것은 정말 변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정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제의 표현입니다. 시제의 표현이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현재면 현재로 표현해야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과거로 표현하고, 과거는 과거로 표현해야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법을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정법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 문항을 조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if a supernova explosion happened within 500 light years of us 이랬어요. 만약 우리로부터 500광년 거리에 있는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이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happened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뭐죠?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비록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뭡니까? 자체는 현재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1초 내에, 즉 순식간에 we would disappear. 우리는 사라진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자, 초신성이 폭발하는 것은 우주에서 널리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500광년 정도의 거리에서 초신성이 폭발한다는 것이 물론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실제로는 이 자체가 뭐죠?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거짓을 갖고 뭔가 설명하는 거죠. 그죠? 순식간에 우리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인류 자체가, 즉, 이 태양계 자체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죠. 그죠? 물론 언젠가 수백억 년이 흐르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의 인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거짓. 그리고 현재 사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가정하는 것인데 표현은 뭘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시제상으로는 비정상, 변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내가 1시간 일찍 도착했다면 이미 이 사람은 1시간 일찍 도착을 못한 거죠.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 있다. 그죠? 과거 사실을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1시간 일찍 도착했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이죠. 어쨌든 했다면 I could have boarded the plane.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비행기를 못 탔죠. 그죠? 그래서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말 그대로 표현도 뭐죠? 과거 사실인데 표현은 과거 완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법은 내용이 거짓, 표현의 방법이 시제의 표현의 방법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보시면 만약 그가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왔더라면 이랬어요. 이 말 자체도 지금 뭐였죠? 이미 지나간 사건, 그죠?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토익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 뭐죠? 이거는 현재의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의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3번 문장 말고 앞에 두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과 같은 문장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문장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if절, 즉 조건절에는 가정법 과거일 때 주어 그리고 여기에 과거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결절, 즉 주절에는 여기서처럼 would 동사원형 이렇게 씁니다. 조동사 would 동사원형. 물론 여기 조동사는 would뿐만 아니라 보통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써요. 이 네 가지 조동사를 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는 would, should 이렇게 안 읽죠, 그죠? 보통 would, should, could, ma 보통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 슈, 쿠마, 우, 슈, 쿠마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 슈, 쿠마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절과 귀결절 즉 주절의 시제가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if, had pp형을 썼죠. had pp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조동사는 똑같아요. 우, 슈, 쿠, 마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알맞은 조동사를 쓰고 요 뒤쪽에는 have pp형을 씁니다. 여기서처럼. 그래서 if절에는 had pp, 귀결적 즉 주절에는 조동사 우, 슈, 쿠, 마 have pp형 이렇게 쓰는 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고 이 두 가지의 시제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번 문장에서는 보시면 If she had brought this ID card from home 가져왔더라면 즉 요건 지금 뭐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에서는
had PP형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죠. 그죠? 그런데 뒤쪽에는 보면 지금 토익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그리고 now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현재 사실. 현재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는 1번, 2번이 서로 주어 동사를 일치시키지 조건절과 뒤에 귀결절의 시제 일치시키지 않으면 틀렸다 하겠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시제를 일치시키면 틀립니다.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3번과 같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혼합 가정법. 여기 혼합이라는 말 자체가 뭔 뜻이죠? 그러니까 시제가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혼합 가정법에는 시제가 섞여 있는 것 외에도 뭐 주절이 가정법인데 귀결절은 직설법이라든지 이렇게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 것도 혼합 가정법이라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논할 계제가 아니고 시제가 섞여 있는 혼합 가정법만 여기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조금만 유심히 내용을 보게 되면 가정법이 여기에 신분적 리사람이 안 가져온 거는 지나간 일인데 시험을 지금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 자체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뭐를 쓰는 거나요? 혼합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읽어보면 이 말이 맞죠. 시제가 섞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혼합 가정법도 여러분들 일종의 학교 서술형에서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문제에서 바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가정법 문장에서 괄호 안에 단어를 적절하게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시제를 잘 보고 시제 일치를 시키라 그 말인데 일단은 여기에는 귀결절, 즉 주절에 지금 시제의 표현이 지금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죠. 조동사 might have PP형이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도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만 서로 일치하죠. 자, 만약에 그 여자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had PP형을 써야 되는데 부정문이니까 had not underg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undergone. She might have been paralyzed. 그녀는 마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반대입니다. 앞에 조건절에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주절인 귀결절에는 지금 미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자 1번처럼 그냥 막 일치시키면 되는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절에 조건절에 then이라는 그때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 있고 귀결절인 주절에는 보니까 뭐고 여기 보이죠? now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혼합 가정법을 뜻한다. 즉 조건절은 과거 사실, 귀결절인 주절은 현재 사실, 시제가 섞여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가정법 과거형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 그 회사가 그 당시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회사 사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회사가 현재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받아들였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2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과 똑같이 시제를 일치시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주절인 귀결절의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then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에 귀결절에는 now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n은 과거를 뜻하는 거죠. now는 당연히 뭐죠? 현재를 뜻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시제가 뭔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가정법
중에서도 혼합 가정법으로 써야 되겠다. 여기는 지금 과거 완료가 되어 있죠. 당연히 과거 사건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 주인이 그 당시에 그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그죠? 거절했더라면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동사, 여기에 우슈쿠마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뭐, 우드를 쓰라고 좀 되어 있으니까, 우드를 쓰면 되겠죠. would not b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우드라고 정해놓지 않았으면, 여기 would 써도 되고, 뭐, should 써도 되고, 그죠?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고요. 3번에도 보면, If we are too proud of our ability to perform a task,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다면 뭐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다면 그냥 단순한 가정법 과거죠. 그죠?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자신감이 차 있으면 자신감에 찬 나머지 최선이 다 안 된다 이거 말이겠죠. 그냥 평범하게 the no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말하고 잘 비교를 해서 우리말의 어떤 부분을 영어로 옮겨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는데 여기 딱 보니까 그냥 뭐 전체 그죠? 잘 유지된다면 즉 조건절을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if를 써야 될 거고 당연히 주어인 the elevator. 근데 뒤에 보니까 could에 move라고 되어 있죠. 즉 가정법 과거 표현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과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for the disabled. 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were maintained. 유지가 잘 된다면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뭐죠? 수동이니까 were maintained죠. 자, 여기서 비동사를 주의해야 됩니다. 가정법에서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비동사를 쓸 때는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were maintained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were 쓰지 않고 was를 쓰는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were를 써야 되는데 was를 쓰기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즉 were를 썼을 때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다 똑같이 were를 쓰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전쟁이 만약에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은 딱 보니까 뭐죠? 이거는 과거 지나간 일이겠죠. 자, the country could have become the richest country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라는 말은 없죠, 그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똑같이 뭐죠? could have been 똑같이 과거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에도 보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스케이트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스케이트가 되라고 라는 말은 여기 있고 말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이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녀가 now 지금 현재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닐 것이다. 여기서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이니까 과거 완료죠. had not told 과거 완료. 요거 시제는 과거 완료가 와야 되고 그 다음 뒤에는 지금 현재 메달리스트가 아닐 것이다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4번입니다. 만일 수리공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 이랬어요. 여기서는 뭐죠? 그 수리공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기울였다면이다.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저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mechanic 수리공이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had paid입니다. had paid back then. 자, 그랬더라면 그 타이어가 wouldn't have been flash이죠. 타이어가 펑크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도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CJ가 똑같이 과거 완료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플래시란 말은 펑크가 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만일 그 부모가 전문가가 제안한 조언을 따른다면 이랬어요. 전문가가 제안을 한이라는 말은 이미 있죠, 그죠? 그래서 조언을 따른다면, 요게 지금 빠진 거 같네요. 따른다면이니까 우리말 해석으로 봤을 때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와 해야 될 것 같네요. Followed the advice. 뒤에 있는 suggested by the expert가 the advice를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자, 부모가 따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따를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훨씬 더 친절하게, 그죠? 훨씬 더 친절하게 자신의 아이들을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거 완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would도 있고 뭐 있죠. 그래서 would treat their kids 이렇게 나오죠. would treat their kids in a much kinder way 이렇게 뭐 자식들에게 좀 혹독한 부모인 것 같은 뭐이죠. 자, 그런데 뭐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실술법으로 표현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말을 딜리 꼬아가지고 이렇게 가정법 표현이 뭐 필요 있느냐, 왜 쓰느냐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정법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없다고 말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간절하게 소망을 하거나, 알았죠? 간절하게 뭔가를 소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반어적으로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판단을 표현할 때에 이 가정법을 우리가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러한 직설법과 반대인 어떻게 보면 표현적으로 약간 불편한 이런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판단을 간절하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13과였습니다. 그게 아니네. 뒤에 또 있었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테스트 3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형을 변화시키고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만일 그 팀이 결승전에서 이겼다면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뭐 지나간 일이죠, 그죠? 이겼다면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즉,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치는 관중, the applauding spectators, 박수치는 관중이죠.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뭐죠? 아쉬움이죠, 아쉬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적으로 어떻게 불편한 이런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화자의 어떤 아쉬움입니다. 간절함.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완성을 시켜보면, 자, 과거 완료를 했으니까, 그죠? had won. 과거 완료를 했으니까 had won. 그 다음에 뒤쪽에도 똑같이 과거 완료. would have se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만일 태풍이 그 도시를 강타했다면 이란 말 자체가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요. 지금이라 했죠. 지금 황폐해진 상태일 것이다 이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혼합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과거 완료 had struck the city 이렇게 had struck the city 도시를 강타했더라면 it would be so devastated now. 지금 현재 완전히 황폐해졌을 것이다. 이 말 자체의 의도는 뭐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큰일 날 뻔했다. 어떤 안도를 나타내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안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사족을 다는 이유는
가정법을 이런 의도에서 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만일 그 책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그 고대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해석을 딱 보니까 뭐고, 지금 현재죠. 지금 현재 일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것도 시제가 섞인 것 같네요. 그죠? 자, had been discovered죠. 그 책이 had been discovered. 과거 완료해 있으면서 수동이죠. 10 years ago, 10년 전에. 여기에 ago라는 말이 과거를 했고. 자, we would know anything.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는 현재를 지칭하는 뭐 now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다. 그죠?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말 해석을 보고 이거는 현재 사실이다는 걸 여러분들 캐치를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문제에서는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가정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가정법에서는 시제를 잘 일치시켜야 되고, 혹은 시제를 일치시켜서 안 되는 경우, 그죠? 호나 가정법을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나중에 다른 강에서는 여기에서 내용이 if절이 있는 가정법이었으니까 if절이 없는 가정법도 다른 강에서 나중에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